설종진 감독 대행은 내년에 대행 꼬리표를 요대로면 뗄 것 같아요. 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하여튼 뭐 운영팀장도 했고 매니저도 했고 프런트도 했고 이군 감독도 했고 육성팀장도 오래 했는데 키움이 계속 내부 임무를 승격시켜 왔잖아요. 나름대로 뭐 그냥 경기력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될 것 같아요. 사실 올해 키움이 안 좋아요. 안우진 선수 부상. 안우진 선수만 내년에 돌아오고 올해 이제 9월에 합류하고 정비를 해서 내년에 그냥 제대로 한번 안우진, 송성문 또 이주영도 이런 선수들로 또 경험치 먹은 선수들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년이 좀 삐끗해지는 거죠. 그 이주형 선수 관련해서는 트레이드 얘기를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주형 선수는 지방팀의 유망주 투수하고 2라운드 지명권하고 묶어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지만 키움이 결국 마지막 안 했습니다. 키움 쪽으로 그런 오퍼가 왔어요. 이주영 선수. 한 팀? 아니죠. 한 팀뿐만 아니죠. 그죠? 네.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른 팀은 이제 다른 카드로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 키움이 응하진 않았습니다. 송승문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허승필 단장이 운영팀장을 할 때 타팀으로부터 올해에 오퍼가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매듭을 좀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주영 선수는 뭐 하여튼 최종적으로 그건 키움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팀에서 관심이 있었고 오퍼가 들어왔었던 게 맞아요. 이 선수들을 데리고 내년에 안우진 선수가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합류지만 내년이 제대로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안 됐습니다. 자, 키움이 외국인 타자 2명을 처음에 썼었잖아요. 요거는 왜냐하면 이제 투수 2명. 이게 저는 조금 이해는 조금 안 됩니다만 후라도 헤이수스 선수가 잘했지만은 가을 야구를 못 갔으니까 뭔가 방망이로 한번 해보자. 요거는 이제 요거 때문에 처음이 삐끗했죠. 그 잘못된 걸 키움 구단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잘못됐구나. 잘못됐다. 그러면서 차라리 장거리 타자, 단거리 타자를 묶어서 이렇게 한번 밸런스를 맞춰서 투수 1명하고 해서 한번 가보자 하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냥 장거리 타자 2명으로 가자 했는데 그것도 안 좋았죠. 부이그 선수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키움이 아예 그냥 고척돔에 펜스를 좀 당겨볼까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키움이 생각했던 것은 삼성 같은 그런 야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방망이에 좀 더 극화된 야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펜스를 당기려고 했는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건 좀 안 돼. 공연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내부 그게 안 되니까 안 돼.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연 등등 그런 이유 때문에 고척돔에 펜스를 당기는 거는 시설관리공단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펜스를 당기게 되면 그 공간만큼 특화 자석을 만들어서 그 자석들은 보통 특화 자석은 비쌉니다. 그죠? 특화 자석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건 뭐 하지 말자.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승용 감독에 대한 평가는 하여튼 뭐 지금 최종 순위도 보고 근데 이대로라면 성적이랑 육성 이 2마리 토끼를 쫓는 이 부분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운영에 대한 아쉬움이야 뭐 모든 팀이 있습니다. 선수단 운영에 대한 아쉬움은 모든 팀 모든 감독들이 다 가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다 있다. 뭐 결과물이 좀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이대로라면 재계약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높죠. 이 정도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조금 보고 뭐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지만은 이 부분은 맞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분명히 이번 주에 SSG가 주중에 이제 뭐 기아 그리고 NC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중위권 순위 싸움 물론 뭐 3위입니다. SSG가 그렇지만 승차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같이 순위 싸움을 한다고 봐야 되고 연승을 하면 좋겠지만 뭐 연패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려울까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또 계속 중요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위권 팀의 모든 팀들이 하루하루 진짜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요. 김강현 선수 요거는 제가 이제 SSG 타격 코치 변경 없나 요거를 물어보면서 같이 좀 취재를 했는데 김광현 선수는 오늘 조금 주사 치료를 조금 한 것 같아요. 요것은 뭐 부상이 심해서가 아니라 주사 치료를 좀 하고 조금 쉬고 이르면 이번 주말 정도 등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르면 지금 뭐 계속 이 통증이 있어요. 어깨 통증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공을 세게 뿌리질 못해. 구속이 많이 안 납니다. 한번 올라왔다가 던지고 다시
조금 등판 일정을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일 답답하겠죠. 치료를 했고 빨라야 주말쯤 되지 않겠나 그러던데 SSG가 하나하고 3연전을 하면서 3점 내고 왔네. 3점. SSG 팬들께서 야이씨 이게 뭐냐? 한 경기 3점도 아니고 세 개 시리즈에 3점 내고 있냐? 이씨. 뭐 이진법이야 뭐야? 뭐 0, 1 뭐 그래? 뭐 이렇게 타격 코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죠? 타격 코치 바꿔. 근데 뭐 지금 솔직히 타격 코치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바꾸는 게 이게 뭐 실효가 좀 있겠느냐. 요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2군에서 뭐 올릴 코치가 누가 있나. 고비를 좀 많이 못 넘었죠. SSG가 조금 반등했다가 그 상황에서 좀 쳐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꺾이고 하는데. 어린 선수들이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SSG입니다. 요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지. 근데 이럴 때 가을 야구로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팀이 완전 좀 성숙해집니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밸런스한 게 약간은 있는데 그래도 나름은 좀 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 3입니다. 이게 5할 플러스 3, 5까지 갔다가 이제 2개 또 까먹었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 타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내부입니다. 월양님도 같은 의견을 좀 주셨는데 삼성 최원태 선수 언제 오나요? 근데 최원태 선수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등판을 합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조금 불편했답니다. 약간 불편했고 그래서 캐치볼을 하고 화요일 날이죠. 내일 불펜 피칭을 하고 주말까지 조금 불편했고 목요일 날 선발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다. 삼성도 갈 길 멀다. 8위 계속 하다가 7위. 지금 공동 4위하고 1.5게임입니다. 최근 7승 1무 2패 3연승. 괜찮아. 키움 상대로 이제 수입을 했죠. 한번 좀 뭐 전체적으로는 위태위태하죠.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한데 뭐 죽기 살기로 물귀신 작전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키움이 투수는 조금 투수력은 약하고 방망이는 뭐 그래도 만만치 않으니까 막 혈전을 벌였죠. 삼성은 일단 시즌 끝날 때까지 뭔가 큰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이 체제 그대로 갑니다. 일단은 시즌 끝날 때까지 올인 뭐가 됐든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준비를 하든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뭔가 뭐 큰 변화가 뭐 생기면 그때는 그 좀 다르지만 이런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지금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시즌 끝까지. 먼저 이제 화나 내부에서 황준서 선수에 대한 평가들. 어린 선수가 너무 잘해줬다. 8월 23일 SSG 상대로 황준서 선수가 6이닝 무실점 선발승. 하나 내부에서는 이것은 2승짜리 선발승이다. 너무 참 귀하다. 대단한 호투다. 선발로 기회가 조금 더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뭐 코칭 스텝도 그런 거 고민들을 좀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꾸리겠습니다만 뭐 기회가 더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내부에서 야 이번 경기 운영을 보면서 그냥 이 선수가 스타일은 선발 스타일이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쫙 있습니다. 리베라토 선수는 내일 바로 출전. 뭐 어제도 사실 대타나 대수비는 좀 가능을 했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나갈 몸 상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합류를 해가지고 좀 팀이 좀 바람을 좀 타야 되겠죠. 하나 입장에서는 진짜 3위하고는 뭐 8게임이지만 모릅니다. 그 8게임도 몰라요. 1위하고 5게임 반차? 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할 수 있다. 근데 뭐 남은 경기가 많지가 않으니까. 문제는 최강 LG는 승률이 8할이야. 맨날 이겨. 최근 10경기에 8승 1무 1패. 하나가 잘할 수 있어요. 하나 잘할 수 있어. 근데 LG가 더 잘해. 그러면 따라갈 수도 없네. 그러니까 LG가 그때 잘할 때 하나가 좀 주춤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 이렇게 됐는데 지금 1위 LG는 빈틈이 없습니다. 정우주 선수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불펜 소모에 대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좀 주셨어. 하나는 뭐 불펜을 그냥 막 쓰는 거야. 뭐야. 크게 이기고 있어도 접전 상황에서 던지는 투수들이 나와서 또 던지고 이게 뭐 약간 너무 조목구구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현장에서 팬들의 의견을 알죠. 아는데 시즌까지는 김경문 감독하고 양산문 코치가 자신들이 세웠던 그 계획대로 한번 밀고 나가고 나중에 또 그게 맞는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그거에서 바꾸는 것은 뭐 그러지는 앞으로도 뭐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다고 보진 않고 9월에 이제 확대 엔트리가 되면 이제 불펜 상황이 조금 많이 바뀌겠죠. 선수들이 합류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질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 같은 경우는
그죠. 필승조라 그러면 마무리 김서현, 그 다음에 한승혁, 박상원 선수 정도고 지금 김종수, 이태양 선수가 약간 폭넓게 조금 나오면서 뭐 조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던지기도 하고 김범수 선수도 완전 필승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정우주 선수도 근접 점수차에 던지는 투수고 필승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게 분류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 선수들이 근접 상황에서 던지는 선수들이 아주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앞선 그 당시에 선발 던지고 난 다음에 김기중 선수 던지고 바로 내리고 한 명을 올리지 않고 갔던 것은 창원이었기 때문에 서산에서 창원 하루 대기하다가 또 합류했다가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빼고 요 부분은 그게 너무 좀 심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안 했다 그러는데 뭐 그건 뭐 구단에서 이야기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문동주 선수가 타구에 맞았죠. 또 환주 선수가 이른 시간에 바로 조기 강판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가 이제 꼬인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안 올린 게 너무 크게 아프게 좀 다가왔었어요. 근데 9월에 확대 앰플이가 되다 보면 조금 달라질 거고 불펜은 사실 이제 하나 불펜이 질적으로만 보면 뭐 다른 팀에 내놔도 뒤지는 그런 불펜이 아닙니다. 9월 확대 엔트리가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좀 눈길을 끌만한 선수는 강재민 선수입니다. 퓨처스 경기에 지금 뭐 한 경기 던졌더라고요. 던졌는데 본인의 이제 주무기가 슬라이드거든요. 요 슬라이드가 제 모습을 찾아가야 돼요. 조금 더 빨리 찾아야 되고 직구 자체는 상당히 뭐 괜찮다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제구는 또 뭐 그렇게 나쁜 투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현역 갔다 왔습니다. 그죠? 확대 엔트리에 좀 맞춰서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프로야구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야구가 큰 사랑을 받기까지는 팬 여러분들께서 진짜 뭐 야구장을 이렇게 더운데 무더운데 저도 야구장에 일요일이나 또 토요일이나 금요일 가거든요. 일주일에 제가 한 2번 정도씩은 무조건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지방 출장을 가고요. 근데 가다 보면 저는 이제 뭐 따로 출장도 올립니다만 저는 뭐 이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 갔다 온다 해서 쉬는 날이 없으니까 주말을 다 반납을 하고 가야 되는데 뭐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진짜 우리 팬분들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 더운데 엄청 덥습니다. 근데 야구 와서 응원하고 격려하시고 대단합니다. 이제 그런 사랑 때문에 프로야구가 이렇게 큰 사랑받고 있습니다. 올해 요 페이스라면 1238만 명, 요 페이스면 작년에 1088만 명 포스트 시즌 관중을 다 제외하고 정규 시즌만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2년 연속 1000만 관중이 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야구가 잘 돼. 야구 잘 돼. 우리가 사실 이제 국가대표 국제 경쟁력은 개판이잖아요. 개판이 어디 나가가지고 부끄러워요. 대만? 호적수도 아니야. 가면 깨져. 우리 대만한테 뭐 자주 깨집니다. 일본 넘사벽이야. 호주 어디 만만하게 볼 수 있나요? 뭐 이탈리아니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무섭다니까요. 이스라엘한테도 옛날에 막 지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면 좋은 그 경기력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렇게 야구가 잘 되니까 야 국가대표 성적이 개판이라도 국내 리그 영향이 없지 않냐. 야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 목메달 필요 없네. 요런 이야기를 아주 일부 구단 아주 일부 여론이 조금 있나 봐요. 매우 잘못됐죠. 매우 잘못됐죠. 국제 경쟁력 없이 자국 리그에서만 운물한 개구리처럼 깔짝거린다고 해가지고 요게 끝까지 유지가 될 리가 있나요? 병역이 걸려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서 우리가 뭐 지금 뭐 메달 따는 게 쉽습니까? 아시안 게임 병역이 걸렸는데 그 대회만 목숨 걸어. 그 외의 대회는 나 몰라라 한다. WBC 가서 뭐해? FA 등록 일수 주더라도 그게 사실 크긴 큰데 그죠? 목숨 걸고 잘 안 한다? 프리미어 12는 뭐 약간 좀 왜 프리미어 12를 무시하냐고. 그 경기가 사실은 아마 야구 그쪽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높고 가장 강력한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프리미어 12 안 좋으면 우리가 올림픽 예선에서도 불이익을 좀 입을 확률도 높습니다. WBSC 해. 그런데 불이익을 입기가 되게 높아요. 근데 자꾸만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절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이럴 때일수록 국제 경쟁력을 더 증진시켜야 됩니다. 증진시켜야 되고 당장 올해 이제 11월에 저도 그때 도쿄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평가전 하죠. 일본하고. 정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평가전을 자주 하면서 우리의 한계도 보고
우리의 가능성도 체킹을 하고 우리의 성장 정도도 보고 내년 3월에 WBC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잘하고 우리 젊은 선수들은 또 선배들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또 한번 기대를 또 해보고 있어요. 많이 조금 붙어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야구가 이미 이제 조금씩 더 글로벌화되고 프리미어십이라든지 WBC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자꾸만 또 세계화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의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